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시력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유사의 표현에서 적어내. 경고, 발매라 토끼가 달성했습니다. Warning.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Then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월차를 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따로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들은 제가 정치 유튜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싫어해서 저녁에 녹음하는 것도 방에서 방문을 닫고 녹음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음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식구들이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는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짧게 녹음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월차를 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비만 관련 성형 피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수술 관련해서도 이제 스크럽도 참여를 하고 상담도 관련하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합니다. 병원 모든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합니다. 보험 청구도 하고요. 방학이잖아요. 많이 바빠요, 솔직히. 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월차를 내고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저는 일기혁신위원이자 제가 박시영 그 윈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가 채널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론화되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의원이면서도 1인 1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난생 처음 대의원이 되기도 했고요. 정청래 당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원 주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대표 시절에 대중정치, 대중정당을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전국 정당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주권 말씀하시는데 정당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당 당대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 당대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당 당대표의 역할은요, 정당 전체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당을 상징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또한 정당 운영 및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당의 얼굴을 대표합니다. 얼굴 역할을 합니다. 대중과 정부, 타 정당에 대해서 소속 정당을 공식적으로 대표합니다. 또한 해당 정당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국회의원, 당원을 포함해서요, 일반 시민이라 하면 국민을 말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당의 핵심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를 하는데요. 당의 주요 당직자를 임명을 하고 정당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거 지휘 및 공천권을 행사를 하는데요. 이때에는 선거 전략 수집 및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선거운동에 대해서 진두 지휘를 합니다. 공천 관리에 대해서는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당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상징성 및 의전이 주어지는데요. 국가 의전이 주어지는데요. 대형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요, 국가 의전 서열상 부총리급 약 6에서 7위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고 의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당대표는 정당 전체, 당원을 포함합니다. 정당 전체를 대표하며 선거와 당 운영을 주 업무를 합니다. 원내대표는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을 대표로 하며 국회 안에서 타 정당과 법안을 협상하거나 의사 일정을 조율하는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공천권 행사를 하고 선거 전략 이런 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당대표는 최고위원들을 주재하며 어떠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또한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법안, 예를 들면 민생지원법, 개혁법안 등 여기에는 검찰개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란 척결, 내란 척결 해결되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님께 묻습니다. 내란 척결 외치셨잖아요. 첫째도 내란, 둘째도 내란, 셋째도 내란이라고 하셨죠. 내란 척결에 대한 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김건희 내란 척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첫째도 내란, 둘째도 내란, 셋째도 내란 척결이라며. 정청래 당신 뭐 했어? 당신 그걸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1인 1표만 당대표 된 거 아니잖아. 핵심 법안들을 선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해당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왜 대통령이 일하는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시간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이번에도 국무회의 보지 않았습니까? 왜 공정거래법 처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 권한 자르는 법률안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법률안 줬습니까? 권한 줬습니까? 법률안이 아니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내기도 하지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제각각 법안 낸 게 뭡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전체로 법률안 낸 거 뭡니까? 당 전체 이름으로 추진하는 당론 법안 뭡니까? 뭡니까? 국민들 혼란만 야기하게 만들고 뚜렷한 근거도 없고 어디 법 전공도 하지도 않고 검찰개혁이 유시민 따위가 나온 유시민이라는 농객 따위가 씨부릴 수 있는 사안입니까? 유시민이라는 작가 따위가 나와서 현 이재명 정부가 숙고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원한 풀어주는 법입니까?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지? 검찰개혁이 유시민 따위가 노무현 정부 원한 풀어주는 법률안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당신네들한테 기회 줬어. 당신네들이 안 했잖아. 조국 씨 뭐 했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 뭐 했습니까? 당론 법안을 정합니다. 당대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에 당대표가 나서서 상대 정당 지도부와 만나서 협상을 벌이거나 타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신 뭐 했어? 먹고 술 마시고 밥이나 처먹고 민주당 지도부나 만나서 1인 1투표 왜 투표하지 않았냐고 그런 거나 얘기했지. 상대 정당 지도부 만나서 법사위 막혔을 때 상임위원회 만나서 해당 법안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내란 지도부, 내란 재판부가 뭐가 잘못돼갖고 왜 막혔는지 그런 거 타결책 제시해봤어? 그런 거 하라고 당신 뽑아줬어. 당신 난 한 번도 깐 적이 없어. 비아냥은 됐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켜봤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도껏 돼야 말이지. 법안의 내용, 처리 시기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당대표의 주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야. 당신은 주요 정무적 판단의 영역에서도 오류를 범했어. 뭐? 3월로 밀어? 네가 뭔데 3월로 밀어?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이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지. 네가 정청래 대통령이야? 네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집, 네가 똥오줌 구별 못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식구들한테 피해될까봐 식구들 없을 때 월차 내서 녹음을 해. 내가 왜 너 때문에 월차까지 내야 돼? 너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전 국민한테.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법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 판을 짜고 지휘하는 사람이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법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게 정당 당대표의 역할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역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법안을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정 법안을 막아서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 과정에 매우 활발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의 매번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당원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매번 말을 해요.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의 기습 합당 제안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정청래 당대표 지난 1월 22일 당 지도부나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어요. 해당 내용은 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던져놓고 당내의 비판이 반발이 거세지자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대표가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피성 투표 던지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당원 주권이라면서 정 대표를 옹호를 했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면서 당원 주권주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 유시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고서 1인 1투표 등의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5년 1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1인 1표제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때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당을 장악한다라는 비판과 구시대적인 대의원제를 타파하려라는 개혁이라는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어제 1인 1투표제를 강력히 또 추진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됐음에도 불구하고 13표, 16표의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뜻 이루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정당 대표가 중대한 결정을 당원 투표로 넘겨서 책임 회피, 비판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리더십의 정부적 결단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사한 갈등을 겪었던 외국의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과거에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청래 당대표님,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은요, 판을 벌리시려면은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략부터 전면 수정을 해보세요. 하도 답답해서, 하도 무식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답답하잖아. 아니,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지. 내가 답답해서 알려주는 거야.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를 지지하려면 똑바로 지지하라고. 이 병신들아. 어떻게 정청래를 지지한다면서 똑바로 지지는 못하고 모사만 짜냐, 너네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지를 해서 알려줘. 이 병신들아. 니들은 욕먹어도 싸.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유시민 씨, 당신은 내가 썩었어. 당신이 그랬다며 60세 넘으면 내가 썩는다고. 당신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병신이라고. 옛날에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 내가 한 말 아니야? 이거 유시민이 했던 말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조언해주지 못하면 병신이라 그랬잖아. 이거 유시민이 한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옆에서 지지하면서 조언해주지 못하면 병신이라고 과거에 유시민이 했던 말이야.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유시민 씨한테 가서 따져요, 당신들. 당신들 누구 좋아하는 유시민이 지지하는데 옆에서 참고도 못하고 조언도 못해주면 병신이라 그랬고 60 넘어가면 내가 썩는다고 누구 좋아하는 유시민이 얘기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누구 유시민이 얘기한 말이니까. 정청래 당대표 좋아하는 빙신 같은 누구 유시민이 내가 썩었다는 유시민이 얘기한 말이라고. 좀 답답해서 알려주는 거야. 빙신 같은 누구 유시민이 한 말을 내가 되돌려주는 것 뿐이야. 이런 걸 좀 알려주라. 정청래 당대표는 돌파하기 전에 전면 수정해라. 답답해서 알려준다. 어떻게 다른 게 다들 빙신 같은 것만 있어. 누구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첫 번째, 리더십 돌파를 전파해라. 어떤 거를 제시를 하실 때는요, 선 비전을 제시하신 다음에 후 의견을 수렴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님. 정청래 당대표님, 리더십으로 돌파하세요. 선 비전, 후 의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먼저 던지시기보다는 대표가 확실하게 책임 범위를 먼저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시려면. 그래서 당신은 리더가 못 돼. 책임 정치의 실현. 책임 정치의 실현을 하셔라. 대표가 먼저 특정 정책, 예를 들면 합당의 경우, 합당에 대해서 당신이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에 따른 정무적 책임을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먼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 합당에 대한 결과가 나쁠 경우에 정청래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던가 정청래 당대표님의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그러한 배수진을 치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의 회피라는 이미지를 싣는 전공법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신은 그래서 리더십이 돌파가 되지 않고 있다. 내가 답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비공식 싱크탱크 내가 생리대도 알려드렸어. 아니, 잘 되기를 바라면은 레드팀 역할도 해야 되고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 뱅크 역할 해야 되잖아. 당신들 지지하면서 뭐 당신들이 지지하는 거 뭐 정책이나 비전 제시했어? 나봐. 구독자 수 적고 채널 규모 작아도 알고 가냐.
니네들 다 쭉정이 아니야? 야, 생리대 해갖고 나 생리대 그거 다 했잖아. 생리대 아이디어 내가 냈어. 생리대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고. 깔창 생리대 깔고 여자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병원 의료일이니까 내가 이런 거 자랑이라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런 거 해야 된다며. 사무장병원 국무회의 들어봐서 알지.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런 거 잡았다고. 나 그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나 그런 걸로 야 검찰개혁 말도 하지 마. 내가 그런 걸로 피해봤어. 법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검찰청? 압수수색? 야 족가라마이시냐. 누구 욕먹듯이 욕 안 하는 줄 알아? 내 입에 걸레를 물고 사는 사람이야. 욕 한번 해봐. 완전히 욕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도 평지풍파 공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욕이 이제 찰지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으니까. 우아하게 고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응? 놀아볼 만큼 놀아본 언니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옛날에 김어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해갖고 너희들 때문에 나 채널도 폐쇄됐었어.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끄떡없다고. 정책이나 하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내가 상과 계산까지 했어.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시더만 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필수 의료 과목. 그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 의료인들 응급실에 있으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라 쿨하게.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너네 그런 거 얘기해봤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극 진보적 극 보수이기도 해요.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보수에서도 야금야금 다 훔쳐왔어. 니들 뭘 제시했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뭘 제시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머리를 써, 머리를. 살짝 옆으로 셌고. 정청래를 위한다면 정청래한테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하라고. 국민의힘만 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국에 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활용하세요. 정청래 당대표님. 네? 에드먼드버크의 고전적 대의제 원칙에 따르면요. 대표자는요. 지지자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고민하는 수탁자여야 합니다. 즉, 당원의 투표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대표자가 진다는 점을 정확하게 명확해야 리더십이 바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적 해결 방안입니다. 수기역 민주주의 도입을 하셔라. 단순 찬반 투표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찬반 투표는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해당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의 3인당, 사회민주당, SPD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SPD는 연정 참여와 같은 중대 의사결정 시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국을 돌면서 수개월간의 무제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도부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수개월간 직접 당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당원들의 온갖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층적 의사결정의 체계입니다. 당원 투표를 붙이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나 원내 위원총회 등의 중간 검증 단계를 필수로 거치게 해서 이때 전문가위원회는 특정의 인맥이나 어떠한 의견에 반대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안을 할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 진영과 연관성이 없는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민단체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 검증 단계를 필수로 거치게 해서 대표 개인의 독단이나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사전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같이 치렀을 때 외국의 유사 사례점을 한번 찾아봤고 해당 사례에서 어떠한 결과를 비춰지는지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레미 코빈의 사례입니다.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되었어요. 브렉시트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당원 뒤에 숨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선 패배와 함께 사퇴를 했어요. 이는 당심에만 의존하는 리더십이 중도층 외연 확장과 책임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태고, 이 브렉시트는 영국의 경제적 손실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후퇴된 대표적인 사례이죠. 브렉시트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오성운동입니다. MOS입니다. 온라인 당원 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당원 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는 당 지도부가 투표 문구 등을 조작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분이 격화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당원 개정을 통해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의 뜻, 매번 외치죠. 당원의 뜻이라고. 당원의 뜻을 방패 삼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당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달라 라는 식의 야전 사령관의 형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원의 뜻을 방패 삼지 마라. 정청래, 내가 책임지겠으니 민주당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당의 권리는 뭐 당원들에게 있다.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라는 말 대신 내가 검토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니 당원들의 추인을 구한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당원들한테 물어본다. 그럼 당대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1인 1투표. 1인 1투표 하면 국민투표로 하지 당이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1인 1투표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겠으면은 당원들이 1인 1투표 하겠다. 그럼 국민투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당이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릅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실 거면은 당대표 내려오십시오.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내가 검토한 결과니, 내가 선택한 결과는 이것이니 당원들한테 추인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화법부터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당내에 반대하는 의견, 이 반대하는 파에 대해서 포용을 하십시오. 당내의 반대파에 대해서 포용하지도 못하는 리더십은 정치를 할 깜냥부터 안 된다. 당내의 비판 세력을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켜서 책임 분산이 아닌 책임의 공유로 끌어들여야지 해결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당대표를 하십니까? 여기 있는 나도 아는데. 그리고 유시민 씨가 고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면서 김어준의 뉴스 생산 공장에 나가서 감히 이해찬 국무총리를 끌어들이셨습니다. 7, 8학번 유시민 씨. 그리고 7, 8학번 유시민 씨가 8, 2학번 김총리님을 후단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 삼촌은 6, 8학번 서울대 은입니다. 서울대 꽃반지로 유명합니다. 졸업은 못 하셨어요. 학생운동 하셔서. 중간에 인하대로 옮기셨어요. 엄마가 빽 써가지고. 방첩대를 풀어가지고 우리 삼촌을 살렸다. 유시민 씨, 당신이 학생운동 뭐 했어? 당신이 어디서 학생운동을 운운해? 야, 7, 8학번 유시민. 네가 뭔데 김민석을 군기를 잡아? 야, 꽃반지 은희 알아? 이게 진짜 다들 대가리 받고 꿇어. 내가 조카야. 대가리 받고 꿇으라고. 어디서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진짜 뒤지려고 진짜. 어디서 김민석 총리한테 군기를 잡아? 뭐? 유시민 씨가 유시민 네가 뭔데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면서 정청래 당대표를 옹호해. 네가 뭔데?
쥐뿔도 없는 게. 내가 우리 삼촌 이름까지 꺼냈어 지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거 완전 개새끼야 이거. 죽은 자의 뜻을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적 설득. 유시민! 네가 뭔데? 서울대 꽃반지 알아봐. 병신 새끼야. 인하대 꽃반지로도 유명해. 학생운동으로 이름 날렸어. 초창기에. 어디서 문과를 그렇게 떠. 이자는 고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며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옹호했어요. 죽은 자의 뜻을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적 설득을 했어요. 가장 큰 비판받아야 될 것은 고인이 된 인물의 권위를 빌려와서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역화된 권위를 동원해서 고 이해찬 총리의 민주당의 깃털이 된 상징적 인물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분의 기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론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한마디로 성역화 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고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 결정을 그분의 마치 유언인 것처럼 포장해서 고인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시체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또 노무현 팔이한 것처럼 또 해? 이거 완전 개새끼야 이거. 그리고 당신이 말했어.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얘기해 줄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거를 말하지 마라? 여보세요? 유시민! 말이 말 같지 않게 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적으나 반말하는 거야.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속은 게 분해서. 난 당신한테 이제는 반말할 거야. 어른이 아니니까. 나이가 5살이어도 나보다 어른인 애들이 있어. 초등학생이 나보다 더 어른인 애들이 있고. 나이가 90이어도 나이값 못하면은 어른은 아니야. 어른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아? 너는 나이값 못해. 너는 그냥 유시민이야. 절차? 말하지 마? 민주주의에서 똑똑히 들어 유시민.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해. 특히 당대표가 당내에 수기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던진 합당 제안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절차적 시비, 이 절차적 시비로 치부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여. 네가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태도야. 그러면 자, 이해찬의 큰 그림이라는 식의 논리.
당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예를 들면 노선의 차이나 지지율 하락 등의 우려 등 큰 뜻을 모르는 하찮은 항의처럼 느껴진다라고 당신이 얘기했어. 당신도 높여주는 말이야, 사실은. 많이 높여줬어, 너에 대해서. 당원 주권과 엘리트 기획 사이의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네가 옹호하는 정청래 당원에게 묻겠다.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거든? 그런데 네가 말하는 이해찬의 기획, 이거는 엘리트적 시각이야. 여보세요, 유시민. 이 논리적인 불일치라고. 네가 말하고도 논리적인 불일치를 네가 씨부리고 있어.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정청래가 당원에게 묻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는 소수주의 원로, 소수 원로의 기획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어. 선우가 맞지 않나. 선우가 안 맞다고. 정청래는 당원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어. 민주적 절차를 말하고 있다고. 어?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유시민, 당신은 이해찬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찬의 기획이라고. 죽은 자의 뜻이라고. 얘 엘리트적인 시각이라고. 논리적 모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당원과 고인의 권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이 말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진영 내부에서 매번 당신 그 특화된 거 있잖아. 가스라이팅. 반대쪽, 화가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지지층,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하고 김어준 지지하고 당신 지지하는 그쪽 있잖아. 조국파들 결집시켜서 반대파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낙인 찍는 거, 인장 찍는 거 있잖아요. 인장 찍는 거. 이 사람 맨날 인장 찍는 거 잘해요. 인장. 그 왜 소, 돼지들 인장 찍잖아요. 엉덩이 쪽에. 인장 찍는 거 잘해요. 이게 뭐라 그랬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장 찍기. 큰 뜻을 거스리는 자는 인장 찍는다는 플레임으로 당내에서 소신있게 말하는 이현주 의원, 강득구 의원, 황명선 의원, 곽상원 의원, 한준호 의원 등등등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인장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긁어대라. 이는 정당의 건강한 비판 문화를 해치는, 이 사람은 맨날 정당의 건강한 비판 문화를 해치고 계파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인 중에 악인의 그 요인을 만드는 사람이다. 결론은 유시민 씨의 이런 행동은 고인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정치의 본령을 생략하고 강력한 팬덤과 상징적인 권위만으로 전공을 돌파하려는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습관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삼촌은 박정희 시대 때 학생 운동을 했어요. 전두환 때까지. 그 좋은 머리 놔두고 학교 졸업하고도 종로에서 전파사 하면서 친구들하고 작당 모이고 야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당신들처럼 정치에 개입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 중에 정치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조용히. 너네들처럼 나대지도 않아.
이름도 빛도 없이 활동했어. 친구들 도와주고 하면서. 너네들처럼 나대지 않아. 돈 받으라고. 내가 만약 유시민 씨 나랑 토론합시다. 내가 만약에 유시민하고 얘기를 나눈다면은 지식인의 언어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중심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시스템의 가치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기획임을 강조하는 것은 건의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민주주의는 특정 인물의 천재적인 기획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건강합니다. 이해찬의 큰 뜻, 토달지 마라 라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유시민 씨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비판적 이성과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절차를 시비로 치부하는 순간요, 민주주의는 무너져 버립니다. 합당 같은 중대사를 대표가 독단적으로 던지는 것은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결함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용 없는 시비로 규정하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결함을 눈 감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당원을 방패로 쓰는 리더십을 옹호하는 것은 지식인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당원을 방패로 쓰는 것은요, 지식인의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세요? 정청래 당대표가 분리할 때마다 당원 투표 뒤에 숨는 것은요, 당원 주권주의로 포장해 주는 것은 지식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후정치로 흐를 위험에 대한 방관입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지층의 팬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떠넘길 때요,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것이 작가님의 역할은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통찰력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 물 좀 마시고요. 아니, 나보고 내가 말이 얼마나 빠른데. 근데 내 말 빠른 거 너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말을 조금 천천히, 평상시는 좀 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할 때는 말이 엄청 빨라요. 아, 나보고 댓글에 말 겁나 느리대. 일할 땐 말 겁나 빨라요. 평상시 대화가 좀 느릴 뿐이지. 평상시 진짜 일을 할 때처럼 말을 빠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말이 빨라요. 오더를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징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제발. 리더십 위기를 방어하는 도구로 소모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고인의 정치적 자산마저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자산마저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 리더들의 자신의 실력과 책임으로 풀어나가도록 두는 것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입니다. 어디서 이해찬 씨를 끌어들입니까? 작가님. 진짜. 유시민 씨. 유시민! 정치는 옳은 편을 얘기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반대편과 함께 사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지금 합법은 지지자들을 짧게나마
결집시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을 더 넓고 건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울라불라 얘기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들 병신같이 지지하지 말고, 이거 병신같다라는 말 유시민 씨가 과거에 얘기했어. 내 썩은 60이 넘으면 내 썩는다고 유시민이가 얘기했고, 병신같이 지지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유시민 씨가 얘기했어. 찾아봐 니들이. 그런 것까지 찾을 시간이 없어. 나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유시민한테 얘기해. 정청래 당대표한테 한마디 할게. 앞에 울라불라 접어두고 그건 전달을 하고 니들이.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가 당원 주권주의라는 명분 뒤에서 정작 지도자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 대표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리더의 품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뼈아픈 조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원은 결정권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원은요, 결정권자이지 대표의 방패가 아닙니다. 네? 대표의 방패 아니에요. 대표님, 모든 중대사를요,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언뜻 듣잖아요. 민주적으로는 보일지는 몰라요. 사실은 리더의 고독한 결단과 정무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 뭐하러 뽑고 대통령 뭐하러 뽑습니다? 뭐하러 뽑습니까? 말도 안 나와. 당원이 준 권한은 대표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욕을 먹어가며 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당원들 뒤에, 국민들 뒤에 숨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당화하는 당원파리를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생명입니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합당 같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은 당원 주권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대표님이 외치는 당심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질 때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리더십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당을 점점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는 표가 아닌 책임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위대한 정치인들, 한국의 위대한 정치인들은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정 대표님은요, 당원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문재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합당이든 정책이든 본인의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 소지를 먼저 명확히 밝힌 뒤에 당원의 추인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권위를 소환하지 말고 정청래의 비전으로 증명하십시오.
유시민 작가나 이해찬 전 총리의 이름을 빌려 본인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시민 작가한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이름을 빌려서 승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김어준도 유시민 작가의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명성에 기대는 리더십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내의 반대 목소리를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하며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멈추고 반대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대표라는 무거운 자리에 걸맞는 태도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원은 대표의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당원 뒤에 숨지 말고 대표님의 이름으로 직접 책임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님에게 첨언을 해드립니다. 옆에서 발언하실 때 누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쳐다보세요. 예, 같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해당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왜 대통령이 일하는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시간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이번에도 국무회의 보지 않았습니까? 왜 공정거래법 처리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대통령 권한 자르는 법률안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한테 그런 거 하라고 법률안 줬습니까? 권한 줬습니까? 법률안이 아니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내기도 하지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각각 법안을 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제각각 법안 낸 게 뭡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전체로 법률안 낸 거 뭡니까? 당 전체 이름으로 추진하는 당론 법안 뭡니까? 뭡니까? 국민들 혼란만 야기하게 만들고 뚜렷한 근거도 없고 어디 법 전공도 하지도 않고 검찰개혁이 유시민 따위가 나온 유시민이라는 농객 따위가 씨부릴 수 있는 사안입니까? 유시민이라는 작가 따위가 나와서 현 이재명 정부가 숙고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원한 풀어주는 법입니까?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지? 검찰개혁이 유시민 따위가 노무현 정부 원한 풀어주는 법률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당신네들한테 기회 줬어. 당신네들이 안 했잖아. 조국 씨 뭐 했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 뭐 했습니까? 당론 법안을 정합니다. 당대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에 당대표가 나서서 상대 정당 지도부와 만나서 협상을 벌이거나 타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 당신 뭐 했어? 먹고 술 마시고 밥이나 처먹고 민주당 지도부나 만나서 1인 1투표 왜 투표하지 않았냐고 그런 거나 얘기했지. 상대 지도 정당
지도부 만나서 법사위 막혔을 때 상임위원회 만나서 해당 법안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내란 지도부, 내란 재판부가 뭐가 잘못돼갖고 왜 막혔는지 그런 거 타결책 제시해봤어? 그런 거 하라고 당신 뽑아줬어. 당신 난 한 번도 깐 적이 없어. 비아냥은 됐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지켜봤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도껏 해야 말이지. 법안의 내용, 처리 시기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당대표의 주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야. 당신은 주요 정무적 판단의 영역에서도 오류를 범했어. 뭐? 3월로 밀어? 네가 뭔데 3월로 밀어?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이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지. 네가 정청래 대통령이야? 네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훈즉 네가 똥오줌 구별 못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식구들한테 피해될까봐 식구들 없을 때 월차 내서 녹음을 해. 내가 왜 너 때문에 월차까지 내야 돼? 너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전 국민한테.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법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 판을 짜고 지휘하는 사람이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법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게 정당 당대표의 역할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역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법안을 추진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정 법안을 막아서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 과정에 매우 활발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의 매번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당원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매번 말을 해요.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의 기습 합당 제안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정청래 당대표 지난 1월 22일 당 지도부나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어요. 해당 내용은 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항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던져놓고 당내의 비판이 반발이 거세지자 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대표가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피성 투표 던지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당원 주권이라면서 정 대표를 옹호를 했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면서 당원 주권주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 유시민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고서 1인 1투표 등의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5년 1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의 부결이 있었습니다. 1인 1표제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때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당을 장악한다라는 비판과 구시대적인 대의원제를 타파하려라는 개혁이라는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어제 1인 1투표제를 강력히 또 추진했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저조됐음에도 불구하고 13표, 16표의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뜻 이루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정당 대표가 중대한 결정을 당원 투표로 넘겨서 책임 회피, 비판을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리더십의 정부적 결단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사한 갈등을 겪었던 외국의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과거에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청래 당대표님,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은요, 판을 벌리시려면은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략부터 전면 수정을 해보세요. 하도 답답해서, 하도 무식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답답하잖아. 아니, 무식해도 정도껏 무식해야지. 내가 답답해서 알려주는 거야.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를 지지하려면 똑바로 지지하라고. 이 병신들아. 어떻게 정청래를 지지한다면서 똑바로 지지는 못하고 모사만 짜냐, 너네는? 대가리가 안 돌아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지를 해서 알려줘. 이 병신들아. 니들은 욕먹어도 싸.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유시민 씨, 당신은 내가 썩었어. 당신이 그랬다며 60세 넘으면 내가 썩는다고. 당신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병신이라고. 옛날에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 내가 한 말 아니야? 이거 유시민이 했던 말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조언해주지 못하면 병신이라 그랬잖아. 이거 유시민이 한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옆에서 지지하면서 조언해주지 못하면 병신이라고 과거에 유시민이 했던 말이야.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유시민 씨한테 가서 따져요, 당신들. 당신들 누구 좋아하는 유시민이 지지하는데 옆에서 참고도 못하고 조언도 못해주면 병신이라 그랬고, 60 넘어가면 내가 썩는다고 누구 좋아하는 유시민이 얘기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누구 유시민이 얘기한 말이니까. 정청래 당대표 좋아하는 빙신 같은 누구 유시민이 내가 썩었다는 유시민이 얘기한 말이라고. 좀 답답해서 알려주는 거야. 빙신 같은 누구 유시민이 한 말을 내가 되돌려주는 것 뿐이야. 이런 걸 좀 알려주라. 정청래 당대표는 돌파하기 전에 전면 수정이라. 답답해서 알려준다. 어떻게 다른 게 다들 빙신 같은 것만 있어. 누구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첫 번째, 리더십 돌파를 전파해라. 어떤 거를 제시를 하실 때는요, 선 비전을 제시하신 다음에 후 의견을 수렴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님. 정청래 당대표님, 리더십으로 돌파하세요. 선 비전, 후 의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먼저 던지시기보다는 대표가 확실하게 책임 범위를 먼저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시려면. 그래서 당신은 리더가 못 돼. 책임 정치의 실현. 책임 정치의 실현을 하셔라. 대표가 먼저 특정 정책, 예를 들면 합당의 경우, 합당에 대해서 당신이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에 따른 정무적 책임을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먼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 합당에 대한 결과가 나쁠 경우에 정청래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던가 정청래 당대표님의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그러한 배수진을 치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의 회피라는 이미지를 싣는 전공법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신은 그래서 리더십이 돌파가 되지 않고 있다. 내가 답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 이재명 당대표님의, 이재명 대통령님의 비공식 싱크탱크 내가 생리대도 알려드렸어. 아니, 잘 되기를 바라면은 레드팀 역할도 해야 되고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 뱅크 역할 해야 되잖아. 당신들 지지하면서 뭐 당신들이 지지하는 거 뭐 정책이나 비전 제시했어? 나봐. 구독자 수 적고 채널 규모 작아도 알고 가냐. 니네들 다 쭉정이 아니야? 야, 생리대 해갖고 나 생리대 그거 다 했잖아. 생리대 아이디어 내가 냈어. 생리대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고. 깔창 생리대 깔고 여자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병원 의료일이니까 내가 이런 거 자랑이라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런 거 해야 된다며. 사무장병원 국무회의 들어봐서 알지. 내가 얘기했어. 내가 그런 거 잡았다고. 나 그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나 그런 걸로 야, 검찰개혁 말도 하지 마. 내가 그런 걸로 피해봤어. 법원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검찰청? 압수수색? 야, 족가라 마이시냐. 누구 욕먹듯이 욕 안 하는 줄 알아? 내 입에 걸레를 물고 사는 사람이야. 욕 한번 해봐. 완전히 욕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도 평지풍파 공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욕이 이제 찰지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으니까. 우아하게 고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응? 놀아볼 만큼 놀아본 언니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누구들이 나 옛날에 김어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해갖고 니그들 때문에 나 채널도 폐쇄됐었어.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끄떡없다고. 정책이나 내.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내가 상과 계산까지 했어.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시더만 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필수 의료 과목. 그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 의료인들 응급실에 있으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라 쿨하게.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너네 그런 거 얘기해봤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극 진보적, 극 보수이기도 해요.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보수에서도 야금야금 다 훔쳐왔어. 니들 뭘 제시했어?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뭘 제시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머리를 써, 머리를. 살짝 옆으로 셌고. 정청래를 위한다면 정청래한테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하라고. 국민의힘만 까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국의 대의민주주의 모델을 활용하세요. 정청래 당대표님. 네? 에드먼드버크의 고전적 대의제 원칙에 따르면요. 대표자는요.
지지자의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고민하는 수탁자여야 합니다. 즉, 당원의 투표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고 최종 결정의 책임은 대표자가 진다는 점을 정확하게 명확해야 리더십이 바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적 해결 방안입니다. 수기역 민주주의 도입을 하셔라. 단순 찬반 투표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찬반 투표는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해당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의 3인당, 사회민주당, SPD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SPD는 연정 참여와 같은 중대 의사결정 시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국을 돌면서 수개월간의 무제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도부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수개월간 직접 당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당원들의 온갖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층적 의사결정의 체계입니다. 당원 투표를 붙이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나 원내 위원총회 등의 중간 검증 단계를 필수로 거치게 해서 이때 전문가위원회는 특정의 인맥이나 어떠한 의견에 반대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 검찰 개혁안을 할 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안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 진영과 연관성이 없는 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민단체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 검증 단계를 필수로 거치게 해서 대표 개인의 독단이나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사전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같이 치렀을 때 외국의 유사 사례점을 한번 찾아봤고 해당 사례에서 어떠한 결과를 비춰지는지 어떠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국의 노동당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레미 코빈의 사례입니다.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되었어요. 브렉시트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당원 뒤에 숨어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선 패배와 함께 사퇴를 했어요. 이는 당심에만 의존하는 리더십이 중도층 외연 확장과 책임 구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태고, 이 브렉시트는 영국의 경제적 손실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후퇴된 대표적인 사례이죠. 브렉시트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 오성운동입니다. MOS입니다. 온라인 당원 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당원 투표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는 당 지도부가 투표 문구 등을 조작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분이 격화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당원 개정을 통해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의 뜻, 매번 외치죠. 당원의 뜻이라고. 당원의 뜻을 방패 삼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당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는 식의 야전 사령관의 형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원의 뜻을 방패 삼지 마라. 정청래, 내가 책임지겠으니 민주당원들은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주당의 권리는 당원들에게 있다.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라는 말 대신 내가 검토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니 당원들의 추인을 구한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당원들한테 물어본다. 그럼 당대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1인 1투표. 1인 1투표 하면 국민투표로 하지 당이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1인 1투표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겠으면은 당원들이 1인 1투표 하겠다. 그럼 국민투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당이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릅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라는 말을 하실 거면은 당대표 내려오십시오.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내가 검토한 결과니, 내가 선택한 결과는 이것이니 당원들한테 추인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화법부터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당내에 반대하는 의견, 이 반대하는 파에 대해서 포용을 하십시오. 당내의 반대파에 대해서 포용하지도 못하는 리더십은 정치를 할 깜냥부터 안 된다. 당내의 비판 세력을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켜서 책임 분산이 아닌 책임의 공유로 끌어들여야지 해결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의 정자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당대표를 하십니까? 여기 있는 나도 아는데. 그리고 유시민 씨가 고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면서 김어준의 뉴스 생산 공장에 나가서 감히 이해찬 국무총리를 끌어들이셨습니다. 7, 8학번 유시민 씨. 그리고 7, 8학번 유시민 씨가 8, 2학번 김총리님을 후단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 삼촌은 6, 8학번 서울대 은입니다. 서울대 꽃반지로 유명합니다. 졸업은 못 하셨어요. 학생운동 하셔서. 중간에 인하대로 옮기셨어요. 엄마가 백 써가지고. 방첩대를 풀어가지고 우리 삼촌을 살렸다.
유시민 씨, 당신이 학생운동 뭐 했어? 당신이 어디서 학생운동을 운운해? 야, 7, 8학번 유시민. 네가 뭔데 김민석을 군기를 잡어? 야, 꽃반지 은희 알아? 이게 진짜 다들 대가리 받고 꿇어. 내가 조카야. 대가리 받고 꿇으라고. 어디서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진짜 뒤지려고 진짜. 어디서 김민석 총리한테 군기를 잡아? 뭐? 유시민 씨가, 유시민, 네가 뭔데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면서 정청래 당대표를 옹호해? 네가 뭔데? 쥐뿔도 없는 게. 내가 우리 삼촌 이름까지 꺼냈어 지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거 완전 개새끼야 이거. 죽은 자의 뜻을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적 설득. 유시민! 네가 뭔데? 서울대 꽃반지 알아봐. 빙신 새끼야. 인하대 꽃반지로도 유명해. 학생운동으로 이름 날렸어. 초창기에. 어디서 눈가를 그렇게 떠. 이자는 고 이해찬 총리의 기획이라며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옹호했어요. 죽은 자의 뜻을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적 설득을 했어요. 가장 큰 비판받아야 될 것은 고인이 된 인물의 권위를 빌려와서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려는 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역화된 권위를 동원해서 고 이해찬 총리의 민주당의 깃털이 된 상징적 인물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분의 기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론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한마디로 성역화 전략을 만든 것입니다. 고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 결정을 그분의 마치 유언인 것처럼 포장해서 고인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시체팔이를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또 노무현 파리한 것처럼 또 해? 이거 완전 개새끼야 이거. 그리고 당신이 말했어. 절차적 정당성,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얘기해 줄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거를 말하지 마라? 여보세요? 유시민! 말이 말 같지 않게 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적으나 반말하는 거야.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속은 게 분해서. 난 당신한테 이제는 반말할 거야. 어른이 아니니까. 나이가 5살이어도 나보다 어른인 애들이 있어. 초등학생이 나보다 더 어른인 애들이 있고.
나이가 90이어도 나이값 못하면은 어른은 아니야. 어른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아? 너는 나이값 못해. 너는 그냥 유시민이야. 절차? 말하지 마? 민주주의에서 똑똑히 들어, 유시민.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해. 특히 당대표가 당내에 수기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던진 합당 제안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절차적 시비, 이 절차적 시비로 치부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여. 네가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태도야. 그러면 자, 이해찬의 큰 그림이라는 식의 논리, 당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예를 들면 노선의 차이나 지지율 하락 등의 우려 등 큰 뜻을 모르는 하찮은 항의처럼 느껴진다라고 당신이 얘기했어. 당신도 높여주는 말이야. 사실은 많이 높여줬어, 너에 대해서. 당원 주권과 엘리트 기획 사이의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네가 옹호하는 정청래 당원에게 묻겠다.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거든? 그런데 네가 말하는 이해찬의 기획, 이거는 엘리트적 시각이야. 여보세요, 유시민. 이 논리적인 불일치라고. 네가 말하고도 논리적인 불일치를 네가 씨부리고 있어.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정청래가 당원에게 묻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는 소수주의 원로, 소수 원로의 기획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어. 선우가 맞지 않나. 선우가 안 맞다고. 정청래는 당원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어. 민주적 절차를 말하고 있다고. 어?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유시민, 당신은 이해찬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해찬의 기획이라고. 죽은 자의 뜻이라고. 얘 엘리트적인 시각이라고. 논리적 모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당원과 고인의 권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이 말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진영 내부에서 매번 당신 그 특화된 거 있잖아. 가스라이팅. 반대쪽, 화가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지지층,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하고 김어준 지지하고 당신 지지하는 그쪽 있잖아. 조국파들 결집시켜서 반대파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낙인 찍는 거, 인장 찍는 거 있잖아요. 인장 찍는 거. 이 사람 맨날 인장 찍는 거 잘해요. 인장. 그 왜 소, 돼지들 인장 찍잖아요. 엉덩이 쪽에. 인장 찍는 거 잘해요. 이게 뭐라 그러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장 찍기. 큰 뜻을 거스리는 자는 인장 찍는다는 플레임으로 당내에서 소신있게 말하는 이현주 의원, 강득구 의원, 황명선 의원, 곽상원 의원, 한준호 의원 등등등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인장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긁어대라. 이는 정당의 건강한 비판 문화를 해치는, 이 사람은 맨날 정당의 건강한 비판 문화를 해치고 계파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인 중에 악인의 그 요인을 만드는 사람이다. 결론은 유시민 씨의 이런 행동은 고인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정치의 본령을 생략하고 강력한 팬덤과 상징적인 권위만으로 정궁을 돌파하려는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습관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삼촌은 박정희 시대 때 학생 운동을 했어요. 전두환 때까지. 그 좋은 머리 놔두고 학교 졸업하고도 종로에서 전파사 하면서 친구들하고 작당 모이고 야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당신들처럼 정치에 개입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 중에 정치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조용히. 너네들처럼 나대지도 않아. 이름도 빚도 없이 활동했어. 친구들 도와주고 하면서. 너네들처럼 나대지 않아. 돈 받으라고. 내가 만약 유시민 씨 나랑 토론합시다. 내가 만약에 유시민하고 얘기를 나눈다면은 지식인의 언어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중심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시스템의 가치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기획임을 강조하는 것은 건의에 호소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민주주의는 특정 인물의 천재적인 기획보다는 투명한 절차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건강합니다. 이해찬의 큰 뜻, 토달지 마라 라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유시민 씨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비판적 이성과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절차를 시비로 치부하는 순간요, 민주주의는 무너져 버립니다. 합당 같은 중대사를 대표가 독단적으로 던지는 것은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결함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용 없는 시비로 규정하는 것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결함을 눈 감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당원을 방패로 쓰는 리더십을 옹호하는 것은 지식인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당원을 방패로 쓰는 것은요, 지식인의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세요? 정청래 당대표가 분리할 때마다 당원 투표 뒤에 숨는 것은요, 당원 주권주의로 포장해 주는 것은 지식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후정치로 흐를 위험에 대한 방관입니다. 리더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지층의 팬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떠넘길 때요,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것이 작가님의 역할은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통찰력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 물 좀 마시고요. 아니, 나보고 내가 말이 얼마나 빠른데. 근데 내 말 빠른 거 너무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말을 조금 천천히, 평상시는 좀 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할 때는 말이 엄청 빨라요. 아, 나보고 댓글에 말 겁나 느리대. 일할 땐 말 겁나 빨라요. 평상시 대화가 좀 느릴 뿐이지. 평상시, 진짜 일을 할 때처럼 말을 빠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말이 빨라요. 오더를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과거의 상징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제발.
리더십 위기를 방어하는 도구로 소모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고인의 정치적 자산마저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자산마저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현재 리더들의 자신의 실력과 책임으로 풀어나가도록 두는 것이 고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입니다. 어디서 이해찬 씨를 끌어들입니까? 작가님. 아, 진짜. 유시민 씨. 유시민! 정치는 옳은 편을 얘기하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반대편과 함께 사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지금 합법은 지지자들을 짧게나마 결집시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을 더 넓고 건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울라불라 얘기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정청래 당대표 지지자들 병신같이 지지하지 말고, 이거 병신같다라는 말 유시민 씨가 과거에 얘기했어. 내 썩은 60이 넘으면 내 썩는다고 유시민이가 얘기했고, 병신같이 지지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유시민 씨가 얘기했어. 찾아봐, 니들이. 그런 것까지 찾을 시간이 없어. 나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유시민한테 얘기해. 정청래 당대표한테 한마디 할게. 앞에 울라불라 접어두고 그건 전달을 하고 니들이.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가 당원 주권주의라는 명분 뒤에서 정작 지도자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 대표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리더의 품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뼈아픈 조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원은 결정권자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원은요, 결정권자이지 대표의 방패가 아닙니다. 네? 대표의 방패 아니에요. 대표님, 모든 중대사를요,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언뜻 듣잖아요. 민주적으로는 보일지는 몰라요. 사실은 리더의 고독한 결단과 정무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 뭐하러 뽑고 대통령 뭐하러 뽑습니다? 뭐하러 뽑습니까? 말도 안 나와. 당원이 준 권한은 대표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욕을 먹어가며 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당원들 뒤에, 국민들 뒤에 숨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당화하는 당원파리를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절차를 무시한 결과는 승리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생명입니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합당 같은 대형 이슈를 던지는 것은 당원 주권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대표님이 외치는 당심이 국민의 민심과 멀어질 때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리더십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당을 점점 고립된 섬으로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는 표가 아닌 책임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위대한 정치인들, 한국의 위대한 정치인들은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따르라!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정 대표님은요, 당원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문재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는 리더십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합당이든 정책이든 본인의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 소지를 먼저 명확히 밝힌 뒤에 당원의 추인을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권위를 소환하지 말고 정청래의 비전으로 증명하십시오. 유시민 작가나 이해찬 전 총리의 이름을 빌려 본인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시민 작가한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이름을 빌려서 승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김어준도 유시민 작가의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명성에 기대는 리더십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내의 반대 목소리를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하며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멈추고 반대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비전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대표라는 무거운 자리에 걸맞는 태도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당원은 대표의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당원 뒤에 숨지 말고 대표님의 이름으로 직접 책임지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님에게 첨언을 해드립니다. 옆에서 발언하실 때 누가 이렇게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같이 쳐다보세요. 예, 같이 쳐다보시면 됩니다.